월에 번다고 카페 하실 건가요? 벌면 다 여러분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돈, 카페에서 돈은 과연 얼마나 벌 수 있을까요? 우리 동네 내가 가는 카페 매출은 대략 달에 얼마고, 또 그 매출을 했을 경우에 사장님이 주머니에 가져가는 돈은 얼마일지 궁금하신가요? 내가 만약에 카페를 한다고 하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어느 정도 수준일지 역시 궁금하시죠? 우리가 솔직히 카페라는 것도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매달 재료비 나가고 인건비 나가고 공과금에 나중에 세금 폭탄까지 맞으면 정말 일하기 싫어집니다. 정산하고 나면 출근하기가 싫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대략 매출 어느 정도 했을 때 얼만큼 가져가는지 이 정도는 확실히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바로 보시죠. 카페를 시작하게 되는 과정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카페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뭐부터 검색하시나요? 주로 SNS나 인터넷 광고에서 가장 접하기 쉬운 건 프랜차이즈 카페 브랜드의 홈페이지라든가 영업 자료일 겁니다. 들어가시면 뭐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실 수 있고요. 뭐 홈페이지 광고가 아니더라도 정보 공개서라든가 들어가셔서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잠깐만요. 그 자료가 뭐가 빠지지는 않았을까요? 영업 자료나 홍보 자료대로만 된다면 카페 하면 무조건 돈 벌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대로라면 프랜차이즈 카페를 하는 게 맞죠. 그런데 주위 카페 사장님들은 뭐 이렇게 맨날 남는 게 없다 그러고 팔면 팔수록 손해라 그러고 배달 나가면 손해라 그러고 이런 말들이 왜 자꾸 나오는 걸까요? 주어지는 모든 정보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부풀려진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걸러서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사이트 먼저 소개시켜 드리죠. 예전에 저희가 네이버 지도 통해서 상권 보는 법을 한번 다루는 컨텐츠를 선보인 적이 있는데요. 그거 말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상권 분석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여기 들어가시면 내가 원하는 동네, 내가 검색하는 동네의 특정 업종이 어느 정도 매출을 하고 있는지, 상권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물론 100% 정확하진 않습니다. 매출 자료를 모으는 데 있어서 대부분이 카드 결제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배달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집계되지 않았을 확률이 무척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보셔야 됩니다. 다른 거 없이 일단 저희 동네 자료 한번 보시죠. 저희 동네 자료인데요. 대략적인 상권의 평균 월 매출이 한 1200에서 1300만 원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계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매출 1300만 원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월 매출 1300만 원에 영업일수는 저희가 일주일에 하루 쉰다는 가정하에 한 달에 25일 근무하시는 걸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일매출은 약 52만 원입니다. 재료비 비율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한 38% 정도로 잡겠습니다. 임의로 제가 설정을 한 비율인데요. 모든 상권과 모든 형태의 카페에 적용되는 황금률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운영해 본 결과 이 정도 수준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8%를 재료비로 계산했을 때 아까 월 매출 얼마라고 했었죠? 1,300만 원. 1,300만 원의 재료비는 약 494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씩 빼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300만 원에서 494만 원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806만 원입니다. 매출에서 재료비 제하니까 806만 원 나왔습니다. 다음은 월세입니다. 월세는 저희 동네 1층 상가 한 개 호실 기준으로 했을 때 부가세 제외하고 150만 원 선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150만 원 빼면 얼마 남죠? 656만 원 남습니다. 재료비에서 월세 빠졌는데 훅 줄었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공과금 빠져야 되죠. 공과금, 뭐 전기세, 물세 포함한 관리비 이런 거 다 제외하면
요거 한 60만 원 정도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96만 원. 자, 여기서 또 고려해야 될 비용들이 있죠. 뭐 가게 인터넷 들어와야 되고요. 뭐 전화 넣으셨다라고 하면은 전화에다가, 그 다음에 캡스 같은 보안 비용, 그 다음에 가게 운영하다 보면은 이제 화재보험, 네, 화재보험 드셔야 되는데, 화재보험에다가 가게에서 있을 뭐 각종 사고에 대비한 그런 특약들 넣으셨을 때, 뭐 이것저것 다 했을 때 잡비로 해가지고 요거 한 60만 원 정도로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36만 원 남았습니다. 536만 원에서, 자, 여러분, 한 달 휴무 제외하고 25일 사장님들 혼자 근무하실 수 있으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달에 뭐 1,300만 원 정도 매출을 한다라고 했을 때 혼자 그 매출을 감당하시기는 좀 힘든 게 사실입니다. 좀 객단가가 높은 다른 업종이라면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카페, 거기에 뭐 디저트 메뉴 몇 가지 한 경우에 일매출 50몇만 원 돈 해가지고 한 달에 1,300만 원을 한다. 혼자서 하시기에는 조금 버거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피크타임 때만 직원을 둔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하루 5시간씩 근무하는 직원을 고용한다라고 했을 때 급여를 한번 계산을 해보죠. 현재 최저시급은 시간당 9,860원입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했을 때 123만 2,500원으로 계산됩니다. 물론 최저로 잡은 거고 지금 아직 주유수당 안 들어간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실수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자, 마진 계산하실 때 사장님들 본인 인건비를 빼는 경우가 있어요. 수익률 계산하실 때 사장님들 인건비 반드시 넣으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 인건비는 어디 가서 일하든 그만큼 노동시간이 있으면 급여가 발생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장님 가게에서 일을 하건 어디 뭐 다른 남의 업장 가가지고 일을 하건 회사에서 일을 하건 인건비는 공통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률 계산하실 때는 반드시 사장님들 인건비 빼주셔야 됩니다. 자, 한번 사장님 인건비도 계산을 해볼게요. 사장님은 바쁜 시간 12시에 출근을 해서 마감 9시까지 근무를 하신다 라고 하면 하루에 총 9시간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이것도 최저시급만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요, 221만 8,500원으로 계산됩니다. 자, 사장님 인건비까지 빼고 나면 현재까지 남은 금액은 190만 9천원 남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인건비 다 빠진 걸까요? 아니죠. 아까 주유수당 안 빠졌다고 했잖아요. 주유수당,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습니다. 4대 보험이죠. 두 사람분 뭐 주유랑 4대 보험 하게 되면은 뭐 70에서 80만 원 선인데, 그냥 보수적으로 해서 70만 원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70만 원을 빼면 120만 9천 원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까지 월 매출에서 월세 나가고 공과금, 잡경비, 그다음에 인건비 얼마가 남았다고요? 지금까지 120만 9천 원 남았습니다.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정해놓은 가정하에 대략적인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순수하게 남는 것이고, 아까 사장님께서 가져가시는 인건비 있었죠? 221만 8,500원 더하게 되면 342만 7,500원 사장님이 가져가시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거의 한 350만 원 돈 가져가는 거네. 그래도 이런 불경기에 뭐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남의 밑에서 눈치 보면서 돈 버는 거 아니고 내가 사장 해가지고 이 정도 하면 뭐 에휴, 나쁘지 않지,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뭐 좀 빼먹은 게 있습니다. 여기 피해갈 수 없습니다. 세금. 정말 세금 한번 내고 나면 영혼이 탈탈 털립니다. 네, 그 세금 부분 나가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을 간과하시는 게, 여러분들 기기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비용이 있습니다. 그 감가상각 빠지고 이제 뭐 세금 빠지고 하는 게 점점 이제 돈이 까지는 거거든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돈이 이제 점점 마이너스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수익률 고려하는데 요거 말씀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바로 원금 회수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원금 회수 하셔야 되잖아요. 적어도 내가 가게를 접기 전까지는 회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이 부분까지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제가 기기 장비에 대한 컨텐츠 다룬 적이 있습니다. 기기 장비 부분, 아주 메이저한 기기 장비들 따졌을 때 한 90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요 900만 원 플러스 또 목돈 들어가는 게 뭐가 있죠? 인테리어죠. 인테리어 비용. 요거는 평당 300 정도로 계산했을 때, 자, 상가 한 개 호실이 약 한 12평 정도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평당 300이면 얼마죠? 3,600만 원입니다. 더하기 900. 얼마죠? 4,5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초도물품 드린다고 쓰신 비용들이 있을 거예요. 각종 소모품이라든가 뭐 기물들, 그릇들 이런 거 갖추시면은 그래도 한 200만 원 돈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얼마? 4,700만 원. 보증금 생각하셔야죠. 보증금 3,000만 원. 그럼 갑자기 쑥 올라갑니다. 7,700만 원. 그리고 여러분 또 여러분이 보시기에 장사가 요 상가는 좀 괜찮을 것 같다. 요 상권은 괜찮다라고 하면 발생하는 비용 뭐가 있죠? 권리금이죠. 바닥 권리금만 하더라도 좀 괜찮다 하는 곳은 뭐 2천에서 3천만 원 혹은 그 이상으로 훌쩍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토탈 들어가는 비용이 9,700만 원입니다. 실질적으로 1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정말 낮게 잡은 겁니다. 그래서 통상 1억에서 1억 5천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증금은 부동산에 대한 보증금은 사장님들께서 나중에 돌려받으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3천만 원 뺀다 하더라도 약 7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는 초반에 투자된 비용이다. 내 비용이 그만큼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금액을 회수하는 기간은 대략 어느 정도로 잡느냐? 3년 정도로 가정을 합니다. 이유는 세금 계산 같은 거 저희가 잡고 뭐 재산 같은 거 잡을 때 요 감가상각 주기를 한 3년 정도로 봅니다. 3년 정도 되면은 요 금액이 내가 가지고 있는 뭐 기기 장비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감가가 이제 3년 정도 되면 다 떨어진다, 소진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에 이 금액을 회수하려면 과연 또 얼마를 벌어야 될까요?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보죠. 3년에 그냥 평균적으로 우리가 1억을 회수한다라고 했을 때 1년에 3,333만 원을 벌어 드려야 하고요. 요거를 다시 월로 나누면 2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장사를 해서 이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이 돈은 내가 번 게 아니라 내가 마이너스 났던 부분을 메꾸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사장님이 가져가신다고 한 돈 342만 7,500원에서 내가 투자한 부분을 달로 환산했을 때 발생되는 비용 270만 원 제하면 정말 순수하게 가져가는 건 약 72만 원 돈입니다. 하실 겁니까? 근데 애석하게도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큰 절망을 안겨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1억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만약에 없으시면요. 내가 그 돈 없는 상태에서 가게를 한다. 돈이 모자란다. 그럼 어떻게 하죠? 대출을 발생시켜야 됩니다. 대출 발생시키면 어떻게 하죠? 갚아야 되는데 이자라는 게 생깁니다. 그럼 이 대출 이자에다가 세금에다가 직원이 만약에 오래 일하면 퇴직금까지 챙겨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기 전에 제발 계산해 보시고 내가 빼먹은 부분은 없는지 반드시 꼼꼼하게 생각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일반적인 카페를 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카페를 해서 과연 돈을 벌어갈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카페를 연다고 하면 특별히 내가 매출 증대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는 있는가? 남과 다른 어떤 점으로 특이하게끔 제품 개발이라든가 메뉴 개발 이런 부분 통해서 내가 좀 독보적으로 매출을 신장시킬 방안은 있는가? 인근에 다른 카페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잘 되는 카페는 뭐 때문에 잘 되는 것이고 안 되는 카페는 뭐 때문에 안 되는 걸까? 잘 보고 잘 배우시고 잘 느끼신 후에 창업의 길로 들어서셔도 늦지 않습니다. 시작하고 나면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창업 자체를 도와드리는 것도 도와드리는 거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계신 부분을 찝어드리는 것도 창업에 큰 도움을 드리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컨텐츠 준비했습니다. 부디 다음 컨텐츠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컨텐츠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